집에서 바로 뗄 수 있던 주민등록등본이 오늘 하루 내내 온라인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모두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각종 민원 서류들을 못 떼서 대출이나 계약 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했던 시민들 모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게 모두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벌어진 일인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또 언제쯤 복구할 수 있을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부터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전부 발자예요. 저도 보면 언제쯤 가능할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 종일 전국 주민센터 앞은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면서 오전 9시부터 창구 서비스와 인터넷 사이트, 무인 발급기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은 당황했고 어떤 선이 내려오셨어요? 주민등록등본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오면 뭐 한 5분이면 뛸 수 있는 건데, 예, 그거 안 되니까. 공무원들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저희도 언제 이게 해결될지는 모르더라고요. 여기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동도 전국 다. 아, 네. 그래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행정복지센터 안에 민원인이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이 한쪽에 있는 무인 발급 기계를 보면 서버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는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서류 발급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가 문을 닫는 오후 6시가 되도록 오류는 완전히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발급 업무가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됐다 안 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꼭 필요한 서류가 있는 시민들은 종일 관공서를 오갔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있어도 또 집에서 있다가 또 왔거든요. 조금 늦게라도 된다 이래서 또 왔더만은 또 안 되네. 민원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민주당이 2030 세대를 겨냥하겠다며 오늘부터 걸기 시작한 새 현수막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없는 2030 표심도 잃겠다. 젊은 세대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했다며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새로 걸린 현수막입니다. 민주당이 새로 선보인 현수막인데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파란색 색상이나 당 로고는 빠졌습니다. 현수막은 4가지 종류입니다. 색깔의 무늬와 함께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란 문구가 담겼습니다. 공문에는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에 호기심 유발용 맛보기 현수막이라며 개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둔 2030 세대를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모인 당 홍보국 단체 대화방에는 재검토 요청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보좌진들은 2030 세대가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과실은 얻고 싶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이냐, 나만 혼자 잘 살고 싶어하는 집단인 것처럼 표현됐다며 도리어 젊은 세대가 기분 나빠할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당 홍보국은 현수막을 게시하란 입장을 고수했고 현수막은 그대로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을 합성한 패러디도 등장했습니다. 여론도 상대당을 비난하던 현수막보다는 낫다는 긍정 반응, 젊은 세대를 모욕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부정 반응으로 갈렸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계속해서 총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대구를 찾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점검하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한 장관의 발언 등을 비춰보면 정치 행보로 보인다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박배영 기자입니다. 서울과 목포 등 전국 16곳에 스마일 센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에 있는 스마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총선 출마설과 겹치면서 정치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입니다. 총선 출마 요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후임 장관을 인선 중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범죄 프로토콜도 진행 중이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끝까지 싸운 분들이 하는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셨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대구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일정을 마쳤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번 수능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 하지만 국영수 모두 어려웠던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수학 22번 문제는 정답률이 1%에 그칠 걸로 예상돼 이 정도면 킬러 문항이다, 아니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수능 다음 날 열린 입시 설명회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강당에 모인 1000여 명은 대학 모집 일정과 합격 점수 등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예상보다 어려웠던 수능에 대입 전략 셈법이 복잡해진 겁니다. 수험생들이 특히 어렵다고 꼽은 문제는 수학 22번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합니다. EBS 집계 결과 예상 정답률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킬러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킬러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최상위권인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22번을 풀었던 친구는 없었어요. 정부는 문제가 어려워도 공교육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풀 수 있으면 킬러 문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반 수험생이나 학부형들은 최고 난도의 문제니까 킬러 문항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개념상의 괴리가 있는 거죠. 수험생들 사이에선 전반적으로 불수능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탓에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소신 지원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의학학 계열이나 아니면은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들에서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해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예고하면서 재수를 염두하고 소신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어젯밤 수능이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치는데도 쫓아가면서 범행을 한 정황도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앞 인도입니다. 흰색 차가 길가에 섭니다. 한 여성이 차에 탑니다. 뒤에는 코트를 입은 남성이 뒷짐을 지고 따라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바로 차에서 내려 뭔가를 얘기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오고 코트 입은 남성을 태워 떠납니다. 코트를 입은 사람은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어젯밤 수능이 끝나고 회식을 마친 뒤 길거리에서 같은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이걸 보고 내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교장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뿌리치고 피하는데도 따라가면서 범행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교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교장은 혐의를 부인했고 조사를 마치고 풀려나 오늘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네, 출근하셨는데요? 하시기 어려우세요? 경찰은 조만간 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